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성립하다 있죠. 오른쪽에 새로 보는 게 생겼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싫어요 안 됩니다. 좋아요 해주고 구독하기 하면 제일 좋고, 그죠? 수업 때도 물론 하시겠지만 요거 오른쪽 이제 페나트를 주신 이제 학생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딱 보니까 뭐가 적혀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성립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국가가 성립했다라는 뜻은 이제 아까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제 청동기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급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지배와 피지배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배를 당하는 이런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런 공동체라는 거에 바로 국가라고 되는데요. 최초네요. 근데 하필이면 어딥니까?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가 어디지? 맞습니다. 한반도지요. 한반도에서 성립하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국가 이름이 뭐냐?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고조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고조선이란 나라가 대체 뭐냐? 라는 것부터 알고, 그리고 고조선이 제목 딱 보니까 청동기 문화네요. 청동기의 특징을 알면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 건국과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건국과 성장 과정을 보면 참으로 좋겠다. 그죠? 이런 게 되겠고, 우리가 오른쪽에 좀 오다 보면 요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성립이 되었고 멸망을 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라는 뜻은 이제 위만이 뭔가 중요하다 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를 하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오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오면 건국 이야기가 있죠. 1번. 그리고 법이 있다. 건국 이야기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도 새롭게 등장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학습 내용으로 삼고 이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와서 우리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으로 오는데, 고조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라는 거지요. 어디에서?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 여기 딱 보니까 어디랑 가깝습니다. 중국과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국과 좀 가깝다. 중국과 가깝다는 뜻은 아무래도 이런 세계 문명 근처에서 국가가 발전했고 점점 어떻게 보면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배자의 이름 족장이죠. 또는 군장입니다. 그죠? 이런 족장이나 군장이 이제 나라를 건국을 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냐? 통합이다. 그러면 부족이 하나가 아니네요. 그죠? 부족이 통합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반에 오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우씨지만 우씨도 있고 여러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씨들 여럿이 모여서 이제 부족이 됐고, 이런 부족이 또다시 많이 생기면서 모인 게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국가가 왜 고조선이 되었냐라는 거는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삼국유사를 핵심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의 건국 이야기. 그러면 삼국유사가 언제 만들어졌냐? 우리가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후기 일현이란 사람 승려가 썼던 이제 책이 삼국유사인데요. 이런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아직 역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기록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이라고 서술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게 청동기 시대의 나라다. 그리고 농경문화이다. 그러면 건국 이야기 안에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뭔가 있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알지. 그리고 이제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군왕검, 초등학교 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맨 처음 배우는 게 이건데, 그죠? 아무래도 역사는 상식의 학문이기 때문에 뭐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죠? 한번 보게 되면 건국 시조다. 시조. 대박. 처음 나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이다.
당군과 왕검이라는 칭호가 제사와 정치이다. 그래서 제정일치사회. 이거 청동기시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동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단어, 홍익인간인데, 그죠? 홍익인간. 이거 안 들어본 학생은 없을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들어보면 참 좋겠지만, 아마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홍익인간이 그냥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왜 나왔냐? 바로 이 의미입니다. 민족의 단결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용이 되었다. 왜? 우리의 뿌리가 여기다. 라는 거지요. 외적들이 들어와도 우리의 뿌리, 우리는, 너보다 엄청나게 오래된 민족이다. 나라다. 이렇게 우리 강조할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를 보게 되면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연결돼 있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희미한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국가가 고조선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중심이긴 한데 이런 고조선 사람들이 여기에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문화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도구가 몇 개 있는데요. 비파용 동검, 거푸집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또는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본시 수업 때 좀 더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글 나오네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군 건국 이야기는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꼭 읽고 와서 기역부터 비읍까지 이게 무슨 의미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본신 수업 시간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을 보는데요. 이런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 성장을 했고 멸망을 했네요. 그죠? 근데 이 옆에 보면 중국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이거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준추, 전국. 야, 이거 혼란기다. 그죠? 혼란기. 그러면 이 혼란기에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어디로 왔냐? 바로 고조선입니다. 여기로 왔다. 그러면 이 고조선의 중국의 문화가 수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국 문화가 수용이 되면서 이제 좀 더 성장을 했습니다. 왜? 중국은 혼란스러우니까 그럼 내가 전쟁해야지 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중국은 뭡니까? 철기잖아요. 아하,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회가 발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철기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뭔가 사회가 바뀌었다 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죠? 이런 증명이 되면서 뭔가 지금 바뀌고 있네요. 그죠? 점점점 바뀌어가면서 뭔가 바뀌었냐?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 했냐? 농업 발전, 주변 지역 정보, 무역,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철기 시대의 문화이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철기가 이제 발전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진나라와 한나라의 통일 왕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고조선이 너무 강해.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럼 없애야지. 그래서 이 특히나 진나라는 좀 빨리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합니다. 뭐 알겠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이제 고조선이 망하게 되는데요. BC 108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다스리려 했는데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반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한 9년에 이제 반항을 많이 했고 이게 점점점 사라지면서 특히 마지막까지 있던 낭랑이라고 하는 군이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에 멸망했다. 낭랑공주 이야기도 여기와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참 좋겠습니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별거 없습니다. 이건 결국 법이에요. 법. 이 법이 뭔가 있다. 그죠? 법이 뭔가 있으니까 이 법이 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학생 여러분들이 각각 읽어보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통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한번 덮어보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국가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